안녕하세요. 충격 스토리 TV입니다. 퇴직 후 모든 게 조용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마주친 한 여자가 그의 삶을 다시 흔들어 놓았습니다. 지켜야 할 성과 놓치고 싶지 않은 감정 사이에서 그는 끝내 멈추지 못했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퇴직 후에도 나는 늘 정장을 입었습니다. 버릇이었죠. 30년 넘게 입던 양복이 없으면 하루가 허전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나를 보고 이제 좀 편하게 입어요 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말이 더 불편했습니다. 편해지면 나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도 아내 대신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동네 마트 입구, 익숙한 얼굴이 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선배님? 돌아보니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정은 10년 전 인사팀에서 같이 근무하던 여직원이었죠.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단정했습니다. 살짝 풀어헤친 머리, 차분한 미소, 그리고 여전히 자신감이 느껴지는 눈빛. 시간이 흘러도 정은은 관리 잘한 사람이라는 말이 어울렸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선배님, 아직도 양복 입고 다니시네요. 이게 습관이라. 그래서 더 멋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맴돌았습니다. 마트 안을 함께 돌았습니다. 별 대화는 없었는데도 묘하게 공기가 달랐습니다. 그녀가 카트를 밀 때마다 은은한 향수가 스쳤습니다. 그 냄새가 괜히 마음을 흔들었죠. 계산대 앞에서 정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선배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마트 바로 옆에 괜찮은 카페 있어요. 그 순간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겠지. 그런데 뭐 어때? 커피 한 잔인데? 나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변명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가 쪽에 앉은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퇴직하셨다고 들었어요. 심심하시죠? 뭐 하루하루 그냥 그렇죠. 저는 다시 일 시작했어요. 요즘엔 사람 만나는 게 재밌어요. 그녀의 말에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손에 쥔 채 내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예전엔 없던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그때 기억나요? 어떤 거요? 회식 끝나고 제가 선배님한테 택시 타라고 했던 날. 그날 제가 괜히 울었던 거 이상했죠?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내 마음속에서도 똑같이 무언가가 흔들렸었거든요. 나는 그 사실을 잊은 척하며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정은은 잠시 커피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선배님 좋아했어요. 그 말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내 가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밖은 아직 환했는데 카페 안은 이상하게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내 손끝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커피잔을 쥔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떨리는 게 들킬까 봐서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휴대폰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나는 천장을 바라본 채 가만히 숨만 내쉬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정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말투, 손끝, 그리고 마지막 그 한마디. 그때 저 선배님 좋아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요? 피곤해요? 아니, 그냥 생각 좀 하느라. 요즘 들어 말이 없어졌어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 탓이겠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묻어있던 어떤 감정이 깨어난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오전 10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아보니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님, 정은이에요. 심장이 순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커피 맛있었죠? 응, 뭐 괜찮았지. 오늘도 잠깐 시간 되세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점심 같이 먹을까 해서요. 선배님 요즘 혼자라면서요? 그녀는 내 일정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결국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식당은 바닷가 근처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밝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내 눈은 자꾸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뭐해요? 가끔 골프 치고 도서관 가죠. 혼자만의 시간이 많으면 사람 생각도 많아지지 않아요? 그녀의 말투엔 어딘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도 그래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면 예전 생각이 나요. 그때 왜 그렇게 단정했을까? 왜 한 번도 솔직하지 못했을까? 그녀의 눈빛이 내 눈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야릇한 감정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은 여전히 같은 향수 쓰시네요. 기억력이 좋네. 그 향 아직도 좋아요. 그녀가 내 손등 가까이로 손을 올렸습니다. 닿지는 않았지만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나는 괜히 손목시계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과는 달리 나의 그곳은 어느새 단단해지며 젊음을 다시 찾은 양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도 무의식적으로 아니 의식을 한 듯 나의 그곳을 야릇한 미소와 함께 쓱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가야겠어요. 약속 있어서.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에 또 봬요. 밖으로 나와 걸으면서 내 발걸음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명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휴대폰 알림이 다시 울렸습니다. 선배님, 오늘 얼굴 좋아 보였어요. 커피는 제가 살게요. 내일 괜찮아요? 나는 답장을 쓰려다 결국 화면을 껐습니다. 그런데 손끝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묘하게 온몸을 흔들어 놓았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자는 아내의 숨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같은 공간인데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살짝 잡아보려다 멈췄습니다. 그 손이 이상하게 차가워 보였거든요. 정은에게서 문자가 온 건 비가 내리기 시작한 늦은 오후였습니다. 선배님, 그냥 커피 한 잔 괜찮아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상하게 거절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있는 카페는 우리 집 근처 아파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젖은 가로수 잎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우산 속으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 쪽 자리에서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 오는 날엔 커피 향이 더 진해지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평범한 인사였는데도 묘하게 속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따라 더 화려하고 섹시한 스타일의 부드러운 가슴이 깊게 파인 블라우스며 짧은 치마의 옆은 하얀 허벅지가 살짝 드러나는 스타일의 짧은 치마를 입고 왔었지요. 컵 가장자리에 맺힌 물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그 잔을 가볍게 돌렸습니다. 그 움직임 하나가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나의 힘이 주체 못하는 그곳을 향해 시선을 머물러 가면서 선배님,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뭔가 예전보다 편해 보여요. 예전엔 항상 멀리 있는 사람 같았는데 나는 웃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이 내 눈을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닿는 그 짧은 거리,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온도가 있었습니다. 비가 더 굵어졌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 가기 싫어요. 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번지는 불빛, 차장에 부딪히는 빗방울, 그 모든 게 묘하게 느리게 흘렀습니다. 이때 나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다리를 심하게 꼬아 자세를 고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나의 모습을 그녀도 마치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구나라는 식의 당연함을 알아차린 듯 그녀 역시 다리를 꼬며 자세를 고쳐 앉으며 들고 있던 찻잔을 한 손으로 부드럽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바퀴 쓸어내리며 나의 그쪽에 시선이 잠시 머무르는 듯 했습니다. 집까지 태워다 드릴까요? 내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엔 라디오만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말은 줄었지만 공기 속엔 미묘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녀의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을 때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우산 좀 같이 쓰실래요? 짧은 순간 우산 아래에 두 사람의 숨이 섞였습니다. 비 냄새, 향수, 그리고 뜨거운 공기. 현관 앞에서 그녀가 가볍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냥 보내드리기 아쉽네요. 그 말에 나는 눈을 피했습니다. 내일 봐요, 정은 씨. 돌아서려는 순간 그녀의 손이 내 팔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손끝의 힘은 분명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 그건 분명 멈춤이 아닌 붙잡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내 시선을 조용히 끌었습니다. 그 안엔 유혹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았던 그리움 같은 게 있었습니다. 선배님, 그냥 차 한 잔만요. 비도 이리 오는데 그녀는 나의 손을 잡으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나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신발을 벗으려 허리를 숙이는 그녀의 뒷모습은 정말 숨이 멎을 듯 아찔함이 이미 나의 그곳에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나의 가방을 받아들고 먼저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집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문 밖에선 여전히 비가 흘렀고 방 안엔 커튼 사이로 부드러운 조명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컵에 담긴 따뜻한 물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가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오늘따라 바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이런 날이면 혼자 있는 것이 정말 지옥 같아요. 무섭기도 하고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안에서 어떤 선이 흔들렸습니다. 지켜야 한다는 이성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아슬아슬하게 엇갈렸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며 내게 물었습니다. 선배님은 지금 행복하세요? 그 짧은 한마디에 그동안 눌러왔던 마음이 들썩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처럼 내 마음도 어느새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그 거리 단 몇 걸음. 그러나 그 안엔 수십 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겹쳤습니다. 서로의 그림자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우리 둘 사이를 스쳤습니다. 시간이 잠시 흐르는 것조차 잊은 채 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너무나 흥분된 상태에 너무나 큰 감정이 소용돌이쳤기에 그만 나의 젊은 시절의 스킬은 온데간데 없고 그만 나는 힘없이 일찍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내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대로 있어요. 괜찮아요. 짧지만 너무 큰 모처럼의 즐거움이었어요. 좋았어요. 좋았다고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바람처럼 내 귓가를 스쳤습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든 아침빛이 방 안의 공기를 천천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식지 않은 머그잔, 그 안엔 반쯤 녹아버린 커피가 남아 있었죠. 지난 밤이 짧았지만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둘만의 시간에 몰입했던 정황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커튼을 걷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부서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어젯밤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짧았지만 지워지지 않는 감정의 흔적. 그녀가 말했습니다. 비가 그쳤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 끝에 맺힌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눈부셔서 나는 잠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선배님, 그녀가 내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오늘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떨림보다도 이상하게 단단한 결심이 묻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요, 정은 씨. 오늘은 그냥 평범한 하루인 걸로 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조금 아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거실을 나서기 전 탁자 위에 놓인 스카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거 두고 가요. 제 선물이에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스카프는 어제 내가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 하나로 우리가 연결돼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어제의 비가 씻어낸 거리엔 햇살이 번지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바빴습니다. 그런데 내 발걸음은 이상하게 제자리만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길가의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분명 나인데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새 메시지 하나. 선배님, 오늘은 부디 아무 일 없던 하루로 남아요. 그 짧은 문장을 읽는데 이유 모를 서늘한 감정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집으로 향하던 길,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옆을 보니 젊은 연인이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사랑이람? 스스로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아무리 들춰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한 장면만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집 거실, 창문을 스치던 바람, 그리고 흔들리던 커튼. 그 사이로 짧았지만 뜨겁게 타오르던 그녀의 모습과 나의 잊지 못할 짜릿함.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바람의 온기가 아직도 내 옷깃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늦었네요. 어디 다녀왔어요?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비 피하느라.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듯 입안에서 너무 쉽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따라 당신 얼굴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웃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요. 그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좀처럼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 창문 너머로 조용히 흔들리던 불빛, 그 안에 머물던 두 사람의 그림자. 그건 분명 어제의 일이었는데 오늘의 내 안에서도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나는 일부러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번호를 지운 것도 아니었지만 전화기를 들면 괜히 손끝이 멈췄습니다. 이쯤이면 잊을 만도 한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문득 커피 향이 스치면 그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아침 우연처럼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선배님, 근처에서 전시회 열렸대요. 시간 되면 잠깐 보고 가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오래된 감정의 잔향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결국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전시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벽면의 그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빛 조명 아래 그녀의 뒷모습이 묘하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왔네요. 그녀가 고개를 돌리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가 다시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그림 마음에 들어요? 이상하게 보고 있으면 마음이 복잡해져요. 그녀가 바라보던 그림엔 서로 등을 맞대고 앉은 남녀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는데 먼 느낌? 그녀의 말이 내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림 같네요, 우리. 그 말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땐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싸늘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그날 이후 많이 생각했어요. 나는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이 실수였다고 생각하려 했는데 자꾸 그날로 돌아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 어딘가에 미처 닫지 못한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은 씨.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르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은 우리 둘 다 약했어요. 그렇죠? 근데 약하다는 게 죄일까요? 그녀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시선이 엇갈리고 그 안에서 어떤 감정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그녀가 내 손에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작은 노트였습니다. 선배님이 예전에 썼던 글 기억해요? 노트 안에는 내가 젊은 시절 적어두었던 짧은 시 한 편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잊는 일은 마음의 자리를 치우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먼지를 덮는 일이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한테 이 말 그때 해줬잖아요. 근데 선배님 먼지는 금방 다시 흩날리네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감정, 그건 아마 둘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날 이후 나는 며칠을 일상으로 버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게 그녀를 닮아 있었습니다. 차에서 들리는 노래, 서류 끝에 묻은 향수 냄새, 심지어 바람의 방향마저도 밤이 깊을수록 그녀의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 마음을 부정하려 할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며칠 후 퇴근길 골목 어귀에서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쯤이면 이 길로 올 것 같아서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그 말 한마디로 내 안에 무너진 선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확신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마음이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때 내 안에서 또다시 어떤 감정이 깨어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 길에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은과 나는 서로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누가 먼저 그랬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겠죠? 한동안은 괜찮았습니다. 출근하고 서류에 파묻히고 저녁이면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남편, 평범한 가장이었죠. 하지만 익숙한 일상 속에서도 그녀의 흔적은 사소한 틈새마다 스며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에서 나는 커피 향, 지나가는 여자의 손짓, 그런 게 나를 멈춰 세우곤 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거리에서 그녀를 봤습니다. 멀리서도 단번에 알 수 있었죠. 그녀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내 또래쯤 되어 보였고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나를 보던 그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그래, 결국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누구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닌 그저 잠시 스쳐간 계절 하나였던 거죠. 며칠 뒤 그녀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선배님, 고마웠어요. 세상에 말 못할 따뜻함이란 것도 존재한다는 걸 선배님 덕분에 알았어요. 나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공유한 건 죄가 아니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한 조각의 위로였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아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조용했고 이웃들은 내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즘 얼굴 좋아지셨어요? 퇴직하더니 한결 편해 보이네요. 나는 그저 웃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그 편안함이 진짜 평온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름을 마음속에 묻은 결과라는 걸? 몇 주 뒤 정은이 운영하던 카페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나는 그 길로 그녀의 카페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불 꺼진 간판,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 그리고 안쪽에 놓인 한 장의 사진. 테이블 위엔 우리가 함께 마셨던 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 유리컵 사이로 비치며 잔잔한 먼지를 반짝이게 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건 어쩌면 살아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요. 저녁 드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은 그냥 집밥이 제일 좋네. 식탁 위엔 평범한 반찬이 놓여 있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커튼 사이로 흘러내리며 천천히 내 손등 위로 닿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 말 못할 따뜻함이란 것도 존재한다. 나는 그 말을 되뇌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또 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이 그녀의 하루를 생각하며 나의 소중한 가족을 생각하며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흔들림 앞에서 욕망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족의 온기를 지키시겠습니까? 혹은 그저 추억 속에 묻어두고 조용히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인생의 정답은 어쩌면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중한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